안녕하세요 일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미니 스포키 회로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모델이에요. 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다이코리아에서 이거랑 똑같은 모델을 이 회로에 들어가는 모스펫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정품 칩으로 바꾸면서 성능 면에서도 훨씬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국내 다이코리아에서도 4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알리 제품이라서 좀 복불복일 수도 있잖아요, 성능이. 근데 다이코리아에서 이렇게 직접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한글 버전으로 바꾸면서 출시를 해서 불량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폴리머 배터리 방식으로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원래 스펙인 캐패시터 3000페럿 캐패시터를 3S 1P로도 한번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인산철 배터리까지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폴리머 배터리, 캐패시터, 인산철 배터리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성능이 어느 정도 또 좋아졌는지, 전류값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 3분을 추첨을 해서 다이코리아에서도 감사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자작꾼TV 한정판 이 회로를 만들어줬어요. 이 제품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만들어줬고요. 전원을 키면 액정에도 저의 로고가 표시되는 이 자작꾼 한정판 스포키 회로를 3분을 추첨을 해서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 안에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을 한번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미니 스포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모델이라 뭐 큰 설명은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압은 7V에서 15V까지의 입력을 지원하는 미니 스포키 회로입니다. 최소 200A가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또는 캐패시터,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방전이라든지 일반 방전을 지원하는 낮은 배터리로는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연결 방법 같은 경우는 회로에 보면 검정색 마이너스 선이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스포뽕이고 한쪽은 배터리와 또는 캐패시터와 연결할 수 있는 링 단자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링 단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터리 또는 캐패시터의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 스포뽕 선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링 단자를 배터리나 캐패시터의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쪽에 있는 이 잭을 이 회로에 꽂아만 주시면 연결이 완료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먼저 캐패시터에 간단하게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캐패시터를 보시면 이 검정색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에 이 회로의 짧은 검정색 선을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을 하실 때는 기존에는 푸스바가 있어서 높이가 맞지만 바로 이렇게 너트를 체결하려면 높이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프링 와샤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접촉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 와샤를 넣고 조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꽉 조여서 링 단자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조립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 스포뽕이죠. 이 스포뽕 또 링 단자를 이쪽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역시나 스프링 와샤를 넣어주고 링 단자 체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결을 했으면 전원 단자만 회로 쪽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바로 전원이 들어오죠.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전압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전압이 4.6V,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V에서 15V까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S 1P의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각자의 전압이 2.8V이기 때문에 8.4V가 만충 전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회로의 작동 전압인 7V에서 15V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캐패시터를 8.4V까지 충전을 해줄게요. 충전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충전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8.4V까지 충전을 해준 다음에 이제 스포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조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회로예요. 자, 그럼 충전을 해보고 이제 폴리머, 캐패시터 또 인산철 배터리까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8.4V 3S 1P 캐패시터의 전압은 완충을 시켰고요. 이 8.4V로 지금 스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예전에 테스트를 했던 이 전류 측정기로 측정을 해볼 텐데, 예전에 제가 측정을 했을 때는 1700에서 1800A가 기본으로 나왔고 전선을 두껍게 해주고 스포뽕을 바꿨을 때 약 1900에서 2000A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품 모스펫으로 바꾸고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기본 구성품인 이 8AWG 전선으로 그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와우. 자, 처음 스폿은 1957A가 나왔습니다. 오, 성능 좋은데요. 자, 1930.
기본적으로 이 전류 측정기로는 1900A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터리의 테스트를 해볼게요. 니켈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0.2T의 니켈 플레이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오, 소리 자체가 확실히 다르죠. 스폿 자국 또한 정말 예쁘게 됐습니다. 열화도 없고 정말 예쁘죠. 과연 0.2T가 붙었을까요? 자, 이렇게 구멍은 났고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잘 붙긴 붙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면서 잘 붙긴 붙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스폿 강도를 조금 더 올려 볼게요. 기존에 펄스 3에 3으로 했는데 펄스 2 값을 펄스 3에 6으로 해줄게요. 6 정도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훨씬 더 강하게 쳐진 느낌이죠. 자, 예상했던 결과지만 너무나 잘 붙었죠. 0.2T가 이렇게 확실하게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회로에 표시되는 전류값은 1900A로 나옵니다. 자, 이 회로에 나오는 전류 측정 값이 2000A가 넘어가면 여기 있는 모스펫이 고장이 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너무 높은 전류값이 좋은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900A대를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류값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사용해 본 결과로는 이 1900A대가 가장 스폿이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0.2T까지 스폿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플러스 극도 한번 스폿을 해볼게요. 스폿 모양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플러스 단자도 구멍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 잘 붙었어요. 자, 이렇게 찢어지면서 너무나 잘 붙은 모습입니다. 자, 0.2T까지 캐패시터 3S1P로 정말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 같고요. 다음 테스트 같은 경우는 리튬 폴리머를 이용한 테스트인데요. 제가 예전에 3S2P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죠. 근데 너무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고장이 났는데 이번에 자작군 버전으로 보내주신 회로를 이렇게 매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전압 같은 경우는 12.2V가 나오고 있습니다. 3S 모델이기 때문에 12V대로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참고로 내부에 있는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는 RC 배터리나 점프 스타터 이렇게 출력이 높은 50C 이상의 방전율을 가진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 배터리나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출력 좋은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설정 같은 경우는 펄스 1에는 3, 펄스 2에는 6으로 방금 전에 캐패시터와 동일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쳐볼게요. 마이너스 단자부터. 오. 자, 느껴지는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1790A가 나오죠. 캐패시터는 1900대였는데 1790A 정도로, 자, 폴리머를 사용해도 정말 스폿 자국은 예쁘고요. 뜯어보면 역시나 잘 붙었죠. 자, 정말 안 뜯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찢어지면서 폴리머 배터리로도 너무나 잘 붙어줍니다. 보이시죠? 미니 스폿기가 이렇게 0.2T를 단 한 번의 설정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정도까지 성능이 좋은 미니 스폿기는 저는 이 녀석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폴리머 배터리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부피도 작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스폿기 버전이라서 마음에 들기는 한데 항상 폴리머 배터리는 좀 주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찍힘이라든지 또 과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배터리를 어느 정도 만지실 줄 아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음으로는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인산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출력이 높은 5A짜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작은 대신 출력이 높은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역시나 세팅 값은 펄스 1은 3, 펄스 2는 6을 놨습니다. 자, 느낌이 확실히 좀 약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좀 떨어져 버리죠. 보면 전류값은 1400A가 나오네요. 자, 펄스 값을 좀 더 올려서 15까지 한번 줘볼게요. 자, 펄스 2 값을 좀 많이 주니까 열화도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펄스 값을 높게 준다고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잘 붙어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능이 떨어지면 이렇게 펄스 값을 높여도 안 붙는 건 안 붙어요. 지금 이 인산철 배터리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1380A가 나왔잖아요. 0.2T를 좀 완벽하게 소화하려면 적어도 1500에서 1600A는 나와줘야지 0.2T까지 좀 확실하게 붙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정도예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 인산철 배터리는 조금 아쉬운 정도라서 배제를 시킬게요. 자, 방금 테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캐패시터 3S1P에서 정말 좋은 성능이 나왔어요.
저는 이 조합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이 미니 스포기의 스포츠 성능도 좋았지만 이 배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폴리머 배터리보다는 이 3S1P의 캐패시터를 이 회로에 가장 알맞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부피는 좀 커지지만 그래도 스포츠 성능만큼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성능 테스트를 하나만 더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미니 스포기들은 작은 배터리만 보통 스폿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성능이 좋다 보니까 연속으로 많은 스폿을 쳤을 때 과연 이 녀석이 버텨주는지, 대략적인 100방 이상을 버틸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연속으로 그냥 계속 한번 스폿을 쳐볼게요. 자, 스폿 횟수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하려고 했는데 초기화가 안 돼서 지금 27회부터 해서 계속 한번 스폿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폿 카운트는 125까지 올라갔는데 한 번 칠 때 2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50방을 쳤어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자, 50방 쳤고 50방을 더 쳐볼게요. 자, 지금 스폿 횟수를 보니까 205, 대략적인 한 100방 정도를 친 건데 지금 스폿봉은 살짝 뜨거워져서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온도입니다. 스폿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캐패시터의 전압을 연속으로 치다 보니까 8V에서 7V로 떨어지니까 전류값도 약해지고 있어요. 1700A로. 근데 아직까지도 1800A 정도를 유지하면서 스폿은 잘 되고 있습니다. 100방을 쳐도 그래도 연속 100방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미니 스폿으로. 지금 이쪽의 온도가 하나도 안 뜨거워요. 모스펫 온도가 살짝 미지근한 정도예요. 연속해서 100방을 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버텨주는 미니 스폿기입니다. 오, 좋은데? 자, 확실한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8V까지 좀 올려주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다시 8.3V까지 충전을 해줬고요.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역시 틀려요. 전압이 올라가니까 소리 자체가 다르죠. 자, 이렇게 아직도 짱짱하게 붙어줍니다. 성능 최고죠. 이렇게 스폿을 연속해서 100방을 쳤는데도 정품 모스펫이 들어가서 그런지 열도 거의 안 나고 아직까지도 스폿 성능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 최고인데요 이거. 이 회로로 해서 사이즈가 좀 커지더라도 이 캐패시터를 3개를 연결을 해서 메인 스폿기로 제작을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이코리아에서 이쪽에 부스바나 이렇게 모스펫을 정품으로 교환을 해서 한글 버전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알리 제품보다는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폿기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캐패시터 3개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스폿기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와 폴리머 인산철로 해봤는데, 인산철은 작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여러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이렇게 3S1P의 캐패시터가 가장 이 녀석한테 적합한 입력 전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 자작군 버전의 스폿기 3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혹시 이 회로가 필요하신 분들, 자작군 버전은 아니지만 다이코리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쇼핑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에 링크는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